네,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률명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이번 입법을 두고 앱스토어 결제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계 첫 법률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승래입니다. 네네.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하는데요. 주요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먼저 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좀 이해를 좀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갖고 계실 텐데 스마트폰에 보면 우리가 다양한 그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앱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앱을 우리가 다운을 받으려면은 이제 구글의 경우에는 플레이 스토어라는 거에서, 또 애플폰은 애플 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게 되는데, 다운로드를 받고 그 앱을 이용을 할 때는 혹시 유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 결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사용자가 돈 내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결제를 할 때 기존의 구글은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 그러니까 그 앱스토어 내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컨텐츠는 그 외에 이제 결제가 가능했던 것인데, 이번에 구글에서 인앱 결제를 모든 영역에 다 확대한다고 하면서 이제 발생했던 이슈입니다. 네네. 이 문제는 어떤 게 생기냐면, 첫째로는 그 인앱 결제를 강제함으로 해서 다양한 결제 수단을 봉쇄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또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많은 이제 개발자들과 이용자들이 이 구글의 이 인앱 결제 강제 방침에 대해서 좀 철회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된 것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인앱 결제만 하도록 강제하는 그렇습니다.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앱마켓 사업자, 구글이나 애플 등의 앱마켓 사업자들의 일종의 갑질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것이 앱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앱스토어에. 그렇죠.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앱스토어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할 때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를 이제 고의적으로 지연한다든지 하는 또 이슈가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제 또 이메일을 또 삭제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행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요 세 가지를 금지하는 것을 이제 법안에 포함해서 제출했던 것이고요. 네네. 이것과 관련된 이슈는 비단 이 그 앱 관련된 앱스토어는 네. 대한민국 이용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전 세계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된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어제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됐던 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얘기되는 전기통신 사업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네. 전 세계 외신과 개발자들이 환영의 뜻을 그래서 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대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구글이나 애플에 비해 애플이 이런 부당한 갑질을 함으로 인해서 이용자도, 그다음에 앱 개발자도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이걸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입법을 통해서 막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그 개발자들이나 이용자들이 환영을 하는 것이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상원과 하원에 오픈 앱마켓 액트라는 그 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 법안의 핵심적인 골자는 저희들이 어제 통과시켰던 그 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지난 8월 11일경에 제출이 됐는데요. 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그 입법 논의가 진행됐던 것에 자극을 받아서 그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제가 이제 그 법안을 제출했던 미국의 하원 의원인 그 시슬린 의원하고 제가 화상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 소식 들었습니다. 우리 국회 움직임에 상당히 관심을 가졌고요. 네. 상원 의원, 하원 의원 이쪽 분들이 어제 저희들의 통과 소식을 접하고 나서 트위터 등 SNS에 환영의 SNS 메시지 날리고 그랬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할 만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쭤보면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그렇다 쳐.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을 저 지금 이런 그 구글 갑질 방지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 출시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개발자들이 전부 다 한국으로 와서 오히려 이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해서 갑질을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건지, 이게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실제 이 구글이나 애플의 갑질을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청취자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네네. 지난번에 그 미국의 앱 공정성 연대의 마크 뷰제라는 그 오셨었죠. 임원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했던 얘기가 네. 아마도 한국이 이 플랫폼 사업자, 앱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세계에서 최초로 하게 되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개발자들이 한국에 오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 네. 이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미국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EU라든지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 앱마켓 사업자나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규제가 되어야 그렇죠. 그래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기업의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상하원 합동으로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또 궁금한 부분이 이겁니다. 아까 우리 조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인앱 결제가 이미 강제되는 분야가 있잖아요. 구글이나 그렇습니다. 애플 모두 그 게임사 같은 경우는 30% 정도 수수료를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일단은 뭐 그냥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강제되고 있는 인앱 결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법을 통해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예, 이거는 당연히 새로운 룰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룰에 따라서 새로운 거래 혹은 새로운 계약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어제 그 법안이 처리가 됐을 때 구글과 애플에서도 새로운 제도에 어떤 그 정책으로 임해야 될지 자기들이 면밀히 보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인 논평을 한 걸 제가 봤는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실제로 구글의 앱마켓에 등록되어 있는 게임 콘텐츠의 경우에도 네. 실제로 이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부당하다라고 했던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랬죠. 미국에서 뭐 대표적인 뭐 에픽게임즈하고 소송도 있었고요. 국내 게임사들도 사실은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새로운 거래 또 새로운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 계약을 무효화하고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강제 규정은 법안 자체에는 저도 법을 다 살펴봤는데 법안 자체에 있지는 않아서 기존 게임사들은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떻게 갑질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다들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게임은 이제 앱이라는 거는 게임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A라는 게임, B라는 게임, C라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임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게임을 등록하거나 업데이트되는 뭐 버전 2, 3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라서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계약 관계 형성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 같은 제품, 같은 컨텐츠만 올려놓고서 계속 한다면. 그럼 게임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임 계속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게임은 업데이트된 정책을 가지고 논의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취자들이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구글하고 애플이 어떤 회사냐. 이거 분명히 우회로 만들지 않겠냐라는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회로가 나왔을 때 이 법만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예, 그건 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게 궁금증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만 그렇게 규제를 한다면 더군다나 이제 훨씬 더 허점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움직임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치열하게 또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구글이나 애플 등을 상대로 해서 이미 1년 넘게 그 하원의 반독점 소위에서 1년 넘게 조사를 해서 무려 제가 듣기로는 한 400페이지 넘는 보고서를 만들었답니다. 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정책이나 법률 같은 것들을 진행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그런 우려는 좀 적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항상 기업체는 최대한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뭐 그 어떤 뭐 기업이든 그 어떤 분야든 다 마찬가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는데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 자체가 굉장히 두툼한 보고서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게 그 법률안 개정안 보니까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 개정된 법안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앱마켓의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었는데 사실은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실태 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이 규제를 피해 나가는 갑질을 또 제도도 같이 따라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고 또 네네. 하나는 앱마켓에서의 결제와 환불에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용 약관에 포함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다루는 통신분쟁 조정위원회 그걸 다룰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네. 소비자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또 만들어져서 네네. 기업이 대응한다면 이에 따라서 소비자 혹은 개발자 그리고 규제 당국은 또 같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질 방지뿐만 아니라 실태 조사 그다음에 분쟁의 신속한 해결까지를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 담아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강제적 셧다운 제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죠. 우리 학부모들이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셧다운 규제에 대해서 처음에 논의될 때는 이제 아이들의 이제 수면권, 학습권 문제를 들어서 게임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을 적용해서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네, 못하도록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의 90% 이상은 모바일 게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온라인 게임은 이제 10%도 요즘은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셧다운제의 그 적용이 이제 모바일 게임은 안 되고 있거든요. 실익이 없다. 실효성도 없고요. 또 하나는 그 게임이 가는 이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나쁜 거니까 못하도록 해야 돼 이런 인식이 강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마치 이제 뭐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을 게임을 이제 분류를 했던 것인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콘텐츠를 접하는 것을 보면 게임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OTT 서비스 동영상 시청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들의 학습권과 수면권 문제를 든다면 OTT도 다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OTT도 해야 되는 것인데 예. 그거는 이치상 맞지 않는 것이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도 없고 이치상 맞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요즘 이제 메타버스 시대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대여서 네. 그 게임의 요소가 그 사회를 사는 데 가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게 또 많습니다. 그렇죠. 또 그런 의미로 오히려 또 거꾸로 아이들에게 소위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것들, 어떤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게임에 지나치게 과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좋은 제도나 정책이지 않겠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네, 세상 많이 바뀌었고요. 앞으로는 더 큰 변화에 우리 스스로가 적응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셨고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